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이 부자가 되고 그러더라도 몸이 아프면 모든 게 싫어지지요. 그런데 건강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더라도 건강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인체 내에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즐거운 그런 어떤 희열, 기쁨을 느낄 때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죠. 그래서 온도를 높게 만들어 줘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이고 미래를 밝게 보는 분들이 면역력도 강하고 항상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신비롭게도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뭐 아드레날린이라든가 뭐 베타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인체를 명령을 강화시켜주고 병도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요즘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놓여져 있는 세계 경제 상황, 우리나라에 놓여져 있는 경제 상황, 그리고 각종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년 후에는, 5년 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도 더 나은 내일이 온다는 걸 믿으시고 즐겁고 긍정적인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많은 스트레스, 고민, 부동산이죠. 많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고 즐겁게 그리고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상담을 해드릴까 합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월요일 2시간 동안 더 차윤원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한 분 한 분 차분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하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또 꼭꼭 박사 명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요즘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상복합마저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좀 이렇게 미루고 보통 이제 청약 쪽으로 많이 마음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약이라는 것은 내가 점수도 돼야 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경우에 시간은 많이 기다렸다가도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되게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전략을 좀 수립을 할 때 나도 내 주거도 좀 해결하면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 집 마련을 좀 이렇게 하면서 주거도 하면서 청약을 좀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내 집 실거주, 실거주라는 말을 꼭 넣어봤습니다. 내 집 마련, 실거주 마련을 이제는 아파트를 관심을 가져라. 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는 다른 게 다 올랐으니까 얘도 오르고 가치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도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아파텔이 뭐냐? 아파트는 한마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우리가 보통 적어도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하면 일단 가격이 안 오른다. 그리고 재건축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월세는 잘 나오는데 나중에 오래되면 매각이 어렵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마치 5피 5번 피를 보는 그러한 이런 인식이 좀 돼 있죠. 그런데 보통 오피스텔은 내가 아파트가 있고 내가 영원히 팔고 싶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2채 갖고 있는 분들 아파트 이고 있죠. 힘들죠. 그런데 가격은 안 오르더라도 월세가 좀 잘 나와주고 월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주는 지역은 오피스텔도 가치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기에게 맞는 부동산을 갖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피스텔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고 항상 월세, 자기에게 처음부터 아파트도 없는데 그냥 월세부터 받는 거 하시는 분들 이건
거꾸로 역행 투자이니 이건 주의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오피스텔이 아파텔화되면서 이 법령이 이제 지난 7, 8년 전 거의 뭐 2008년 정도 10년 전에 개정이 됐죠. 아파트는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바꿔지면서 과거의 오피스텔들은 바닥에 난방이 되질 않았고 보일러를 깔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아파트처럼 지어진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지어진다. 그래서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의 용어도 아니고 일반의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과 좀 구분을 해서 주거용이다. 좀 크다. 이런 의미로 아파텔을 만들어서 아파트처럼 꾸미고 최소한 주상복합 정도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거 환경이 우수하고 살기가 좋은 지역들은 오피스텔, 아파트로 꾸며진 오피스텔들은 가격이 인력씩 상승하는 경우를 보았을 겁니다. 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주택값이 너무 높으니까 나는 주거만이라도 좀 만족할 수 있고 내 아이, 내 자녀들이 학원과 학교 이런 주변에라도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아파트를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비쌀 때는 주거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남의 집에 맨날 전세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요즘과 같이 전세값이 많이 올랐고 또 집들 하나 살려면 취득세 높죠. 그리고 청약하려고 하면 주택 있으면 못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는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내 집 마련하면서도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해서 이 시간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 주택하면 주거용과 준주거용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용은 홀로 1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단독 소유자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아파트처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 해서 공동주택 2개로 나누어지고 단독주택은 그야말로 한 가구만 사는 단독주택과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 그리고 주인 세대가 있고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방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다중주택 이렇게 돼 있죠. 각각의 소유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로 나눠져 있고 다세대가 좀 규모가 작다면 연립주택은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우리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합쳐서 통칭 건축법상에 없지만 빌라라고 호칭하면서 아파트와 구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주거용으로는 반대로는 업무용이 되겠지만 그 업무용과 주거용 사이에 있는 주거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오피스텔 중에서도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일반 근생 또는 사무실처럼 또 상가처럼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주택수와 이런 걸 무관하게 되겠고 주거용으로 하려 될 때 주거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게 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보고 주택수로 포함시키게 되죠.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형과 중형으로 나눠지는데 소형 보통 5평에서 13평 정도 되는 월세용 이 부분은 가격이 많이 오르기가 어렵겠죠. 세대수가 뭐 150세대, 200세대 되니까 가격 재개발, 재건축 할 수가 없겠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자니 세대수가 많으니까 오래되면 월세를 빼먹고 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아주 특별히 좋은 지치가 아니고서는 가격 상승하기가 많이 어렵죠. 뭐 10년, 뭐 15년 걸쳐서 뭐 1억 정도 오르는데 중요한 건 월세가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생활에 안정을 시켜주고 노후 대책, 노후에 연금처럼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 또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이런 분들은 이런 소형 오피스텔을 많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피스텔 하면은 크면 새도 월세가 안 나가겠죠. 월세 나더라도 뭐 100만, 150이 넘어가고 2, 300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큰 주거용 중에서도 오피스텔 중에 큰 것들은 중형이라고 하는 24평, 34평, 전용 면적이 18평, 6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85제곱미터, 27평 이상 되는 것들을 우리가 중형급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아파텔로 주택, 아파트처럼 꾸며가지고 주거용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관심이 없었죠. 이것은 살다가 팔고 나가려니까 팔리지도 않고 전세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등한시했던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아파트 또는 재개발 재건축지의 연립주택, 다세주택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결정적으로 취득세가 중과가 되면서 이주택자들이 8%, 12%의 취득세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계속 언제든지 사고 팔 때 4.6%의 취득세만 내고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 아파텔이 인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생활형 숙박시설이죠. 이것은 영원히 근생이죠. 영원히 주거용 집용 넣는다 하더라도 여기는 그냥 하나의 영업용으로 만들어진 태생 자체가 주거는 가능하나 이것은 영업용으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잘 나가는데 전세가 좀 어렵죠.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고 또 크게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분양성은 좀 떨어진 그런 영역이다. 그런데 최근 이 취득세가 높고 그다음에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그러니까 종부세 이런 부분들, 재산세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월세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최근 수요가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증가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아파텔이랄 더 관심 가져라고 말씀을 했냐면 많은 장점이 있겠지만 이 시간 짧게 말씀드리자면요. 아파텔의 장점은 일단 취득세가 이 자체적으로 4%다. 과거 주택 1주택자들 과거 같은 경우 1~3%일 때는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높았기 때문에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파텔 쪽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주택으로 가는 현상을 보였죠. 그런데 이 아파텔의 특징은 취득세가 4%이죠. 그 다음에 지방세하고 농특세 해서 4.6%로 취득세가 내는데 요 아파텔은 언제든지 사고 팔 때 주택세 관계없이 4.6%다. 요게 하나의 요즘 투자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택을 한번 볼까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 왜 주택이 투자가 좀 어려워졌느냐? 주택 같은 경우에 1주택자인 경우에는 가격에 따라서 차등세 적용해서 1에서 3% 여기에서 0.1에서 0.5%의 지방세만 내면 됩니다. 10%죠. 3%면 3.3%. 또 규모에 따라서 농특세 0.2%가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1주택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아파텔보다는 아파트나 주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하나를 더 추가로 투자를 하거나 또 좋은 지역 내가 직장상 이사를 갔는데 기존 주택을 팔고 싶지 않은데 전세를 살려니 너무 전세값도 없고 매물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아파텔로 주택을 하나 더 사야 될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2주택자 경우에는 일시적인 2주택자 내가 기존 주택을 1년 내에 파는 조건이라고 하면 1~3%를 적용되는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산다면 8% 더하기 지방세 8.8%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10억이면 8,800만 원이죠. 작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걸 빼온다면 더 많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죠. 또 3주택자의 경우 주택이 기존 주택이 있는데 아버님 거 받았고 뭐 하다 보면 지방에 팔 수 없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뭐 자녀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2주택자가 하나를 더 살려고 하다 보니 뭐 10억짜리 사더라도 12%에다가 지방세 내면 1억 3,200만 원, 13.2%의 취득세 내야 되죠. 그런데 이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이 4.6%를 계속 언제든지 살 때 4.6%지만 다음 또 매수자가 나타나서 4.6%이기 때문에 흐름이 좋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취득세 이런 부분들 이 어떤 장점으로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나는 어떤 동네를 사고 싶은데 그 동네 갔더니 아파트는 있는데 청약이 그쪽 뒤에 할 동네인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니 주택자가 되거나 생애 최초를 못하거나 생애 신혼특공 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서 일단 주거는 편안하게 하다가 1년, 4~5년 또는 청약이 당첨되더라도 최소한
공급까지는 입주까지는 7, 8년 걸리는 동안 남의 집에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세값도 그 반에 너무 높고 그리고 계속 이전하고 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야 되고 이런 분이 불편할 경우 이런 사신다면은 청약을 하더라도 내가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서 살더라도 얘는 청약 시에 무주택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떤 청약 자격 조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청약하기를 대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최근 이런 아파트로 살기만 좋다라면 좋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아파트들도 요즘 계속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실거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 아파트들도 분양 을 노리거나 기존 사 있는 걸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아파트 우리가 보통 주택이 있으면 일단 대출을 받을 수가 없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50%가 가능하지요. 이것은 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아니면 뭐 투기지역 과열,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관계 없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대로 대출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큰 매력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전세자금 대출 매년 받아서 다니는 것보다 내 집에 내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단 1억이라도 올라준다고 한다면 전세는 그냥 5억이 전세고 다음에 끝날 때 4년이 끝나더라도 5억인데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산 지역이 4년 동안 1억만 올라주더라도 그래도 비과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직접 거주를 2년 이상 하게 되면 9억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내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건 없지만 오히려 더 손해지만 이렇게 1억이라도 올라준다고 한다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뭐 1억 작은 돈 아니죠. 1억 뭐 연봉 7, 8천 받은 분들이 1년에 열심히 모아가지고 2천만 원 모은다 해도 5년 정도를 모아야 될 돈인데 이런 걸 대출을 활용해서 이렇게 또 뭐 1억이라도 올라면 이자 좀 빼고 하더라도 2천만 원 빼더라도 8천만 원은 비과세니까 남게 되겠죠.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도 많이 오르고 월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주택수에서 일단 뭐 뺄 수는 없죠. 주택수에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얘가 팔 때 얘는 일반 과세를 되기 때문에 이익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을 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파트를 청약을 해도 유주택자가 돼가지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에도 영향 미치고. 그런데 이 오피스텔의 분양을 받으신 분양권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주택과 같은 동등한 자격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겠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면 어떤 데 5천만 원인데 어떤 데 5억이 오르죠. 이렇듯이 이 오피스텔, 아파트도 무작정 사면 되는 게 아니고요. 꼭 오를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거를 쫓아다니는 분들은요. 항상 뭐가 필요하냐? 지하철보다 더 중요하고 뭐 어떤 교통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야 되죠. 항상 초등학교, 중학교가 인기 있는 지역을 보면은요, 다 업무시설, 교통, 뭐 이런 부분 다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저는 굉장히 중시하는 편인데 중학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전셋값이 오르더라도 더 많이 오를 거고 그리고 전셋값도 오르고 수요가 많으면 반드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살아가 한다면 이 방송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데 아무 상관도 오를 지역도 아닌데 가가지고 마구 또 아파트를 가서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제발 우리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뭐 정보 좀 하나 들으면 가슴 뜨겁게 좀 뭘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 가슴 뜨겁게가 나중에 가슴 아프게로 바뀔 수 있다. 가슴 아프게로. 그러니까 이런 특히 아파트를 같이 이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것들은 꼭 오를 지역을 잘 선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 지역의 인근에 적어도 500m 이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는 있는 지역에 가야지 무조건 동떨어 가지고 아파트에 가가지고 아무도 안 가가지고 아파요. 가슴 아파. 계속.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공부는 한다고 하지만 무작정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걸러서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누가 들어와서 살 건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날 건지, 어떻게 변모일 건지를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어떤 투자가 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깊은 내용보다는 실거주를 통해서 내가 청약 어떤 그 전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사더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오를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